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좀 뭐랄까요, 생각해 볼 지점, 그리고 고민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문재인 정부 향해 귀태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태. 몇 년 전에 들어봤던 표현입니다.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귀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탄생하지 말았어야 이런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7년 전에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썼던 표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결국은 대변인 사퇴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7년 전에 썼던 그 표현, 그 당시 참 영상으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박정희와 기시노브스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귀태란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 기자에다 태아 태자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 해서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이시죠. 벌써 7년 전입니다.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됐었죠. 당시 여당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여기 보면 배현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잡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로 딱 쓴 거죠. 국민을 현혹해 재배만 부리는 이 혁명 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예전에도 귀태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본인들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발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좀 정제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초선이고 또 주목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국민들이 이런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들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용히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을 두고 지금 여야가 각각 한 번씩 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이게 반복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해서 오늘 좀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겠습니까? 뭡니까? 야당이 잘못해서 이 정권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지금 왜 배현진 대변인은 안 내있을까?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야당이 제일 못하는 건 지피지기라는 거죠.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태어나게 되는 데는 가장 원인 제공한 거는 지금 야당인데 예. 자성적인 모드로 가고 사실 문재인 정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예, 정권이었다.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고 그 탄핵이란 과정들을 다 거치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 귀태라고 할 때 태어날 때 도움 준 거는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잘 알고 현실을 알고 진짜로 나가서 청년들하고 얘기 한번 하면은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진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국민의힘은 더욱더 상대방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지 상대방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양호 고문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SNS에 쓰셨으면 이렇게 쓰셨겠네요. 지금 이 순간 뭐 이게 뭡니까라고 쓰고 문재인 정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정권 아닙니까? 사랑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최양호 고모님 그렇게 예. 바른 말씀을 야당을 향해서 코치를 하면 저희가 불리해집니다. 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자, 김병민 교수께는 지금 네. 국민의힘에 소속돼 계시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혹시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 아마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썼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최영호 고문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국민의 투표 결과 탄생한 정권입니다. 예.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당시 울림이 있었던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당시 국민께 했던 약속들과 현재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정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매섭게 비판했던 그 귀태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끄집어 썼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국민께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정치는 국민께 전달하고 있는 이 언어의 품격을 통해서 정치의 품격도 함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께 나가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의 고민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병민 교수께서 좀 아쉽다는 표현을 좀 애둘러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변창흠 후보자의 특별히요. 홍남기의 지원 사격을 당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뭘 당부했는지 여기 밑줄로 거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특별히 알렸어요. 통상 이런 내용을 잘 알리나 싶기도 한데 이 내용을 알린 겁니다. 뭔가 공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챙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 여기 기사 위로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니요. 한국일보는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여러 가지 뭐 발언이나 책 내용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이르니까 이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에겐 내년에도 유임을 시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사실 변창흠 후보자 아직 장관 취임 전이에요. 청문회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별히 좀 챙겨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 그리고 이걸 또 청와대가 공개를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현재 이제 부동산, 주택 문제가 이제 불안한 최고의 문제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변창흠 후보자의 내정자의 공급 방안을 챙겨달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충분하게 실수요자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 정책을 우리도 고민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장에 던지는 큰 메시지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 현재 민주당의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변창흠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지금 비판은 과거에 썼던 책들의 일부를 딱딱 따가지고 예. 이게 공급보다는 주거 복지에 좀 치중하는 그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단 아니냐 그렇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들이 비판을 꽤 있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은 그 변창흠 내정자가 SH 서울
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LH 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해왔던 그 공급의 확대 이런 그 데이터들을 보면 변창흠 내정자를 그렇게 주거 복지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급과 어떤 수요 규제, 뭐 복지 이러한 어떤 다양한 키워드들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매도가 되어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잘못될 수 있도록 또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홍남기 부총리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늘 예산 당국과 이 다른 부서가 예산 문제 때문에 늘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어떤 그 정리를 부처 간의 어떤 이견의 정리를 미리 대통령이 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이 상황의 의미, 이 모습의 의미는 뭡니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내년도가 부동산 문제가 사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이런 모델들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당부를 했는데 어저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업무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분명히 굉장히 나왔고 사실 어저께 뭐 변창흠 이 후보자에게 대해서 특별히 해주라는 키워드보다는 사실 홍남기 부총리한테 내년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 유임에 가까운 얘기를 메시지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잘해주세요라고 이쪽에 당부하면 이쪽은 당연히 유임이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이런 경제 잘 운영하기 잘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경제 내년도 경영 정책 운영 방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메시지가 더 힘이 있고요. 변창흠 뭐 후보자야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나왔던 어떤 그런 쟁점들을 분명히 자기 소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내년도 경제정책 운영하고 잘 맞아떨어질 건지 내년에는요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평소보다 2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을 공개한 거는 그러니까 방점이 지금 최영호 고문님 설명대로라면 변창흠 후보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홍남기 부총리에 있는 거다, 방점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네요. 김병인 교수는 좀 다르게 보세요? 네, 변창흠의 특별이라고 하는 데에 방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문회를 거치기 전인데 여러 가지 주택 문제를 비롯해서 여론이 상당히 싸늘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유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과거에 있었던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 번쯤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심차게 김현미 장관 교체하고 최정호 후보자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니까 끝끝내 최정호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김현미 장관이 유임된 적이 있거든요. 이 사태에서 청문회를 거치면서 만약 변창흠 후보자가 낙마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부동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절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히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책 방향 전혀 전환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큰 심각한 우려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한 노력을 홍남기 부총리에게만 당부한 게 아니라 여당에도 당부한 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네요. 오늘은 웬만하면 최영호 고문님하고 김병인 교수님은 의견이 비슷하신데 이건 좀 다르시네요. 지금 분석이.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 발언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